몬트리올의 고속도로 아래나 공원 한정에 줄지어 서 있는 텐트들, 이게 그냥 뭐랄까 단순한 풍경이 아니고요. 지금 이 도시가 마주한 아주 복잡한 위기를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바로 이 야영지 문제에 대해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해요. 야영지에 사는 노아 맥코넬 씨의 말인데요. 여기 캠프를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저 텐트가 그냥 천조각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남은 집이라는 그 현실 말이에요. 그럼 맥코넬 씨가 집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몬트리올 남서부 자치구에 있는 한 야영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끄러운 고속도로와 철도선로, 그 사이에 텐트랑 트레일러, 임시거처들이 12개가 넘게 모여 있어요. 근데 이곳에는 전기나 수도 같은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없어요. 말 그대로 세상과 딱 고립된 공간인 거죠. 자, 이제 한 사람의 텐트에서 나와서 도시 전체로 시야를 한번 넓혀볼게요.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걸까요? 숫자를 보면 그 현실이 더 와닿을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4,690. 이게 바로 2022년에 집계된 몬트리올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노숙인 인구수예요. 4,690명! 이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는 잠시 후에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숫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2018년에는 3,149명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4,690명으로 정말 확 늘었죠. 이 가파른 상승 곡선이 지금 몬트리올의 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깊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느 한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웰컴 홀 미션이라는 단 한 곳의 기관 활동가들이 올 여름에만 무려 28곳의 서로 다른 야영지를 방문했대요. 도시 곳곳에 문제가 퍼져 있다는 아주 생생한 증거죠. 아니 그럼 왜 이런 힘든 생활을 하는 걸까요? 주택지원 활동가인 알렉산드레 코테 씨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분들이 야영지 생활을 원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결국 경제적인 압박과 갈 곳이 없는 현실이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크기를 봤으니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 보겠습니다. 몬트리올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거기엔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 물으면요. 한 공공보고서가 주요 거버넌스 결손이라는 한마디로 딱 요약했어요. 거의 3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결론이 뭐냐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명확하고 통일된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도적인 실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죠. 시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요. 이쪽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땜질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장소마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캠프를 그냥 해체해버리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이는 곳으로 밀어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만성적인 노숙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정말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의견이 딱 갈리는 거예요. 먼저 실용적으로 가자는 접근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단 지금 있는 캠프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거죠. 당장 물이나 위생시설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제공해서 위험을 줄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죠. 반면에 전략적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모든 자원을 영구적인 주택을 마련하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캠프에 시설을 만들어주다 보면 이게 자칫 영구적인 장소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정말 어떤 하나의 정답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딱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복잡한 문제와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은 결국 시민들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곧 다가올 시장 선거에서 말이죠.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그 차이가 꽤 뚜렷해요. 앙상블 몬트리올처럼 일단 안전과 청결 관리를 강조하는 쪽이 있고요. 프로제 몬트리올은 주택 공급 그 자체에 집중하자는 쪽이죠. 한편 트랜지션 몬트리올이나 퓨처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캠프 해체 자체를 반대하거나 일단 멈추자고 제안하면서 좀 더 급진적인 접근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해법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해요. 또 다른 야영지 주민인 토미 씨가 던진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누군들 자기 집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도시는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간성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책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큰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